안녕하십니까. 대중동고등학교 더 미드리스트 하이스쿨. 정말 참 그 중동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동은 뭐 아시겠지만 사우디,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그다음에 이 경기권에서는 부천 중동, 경남권에서는 해운대 중동. 하지만 가장 전 세계적으로 동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중동고등학교. 오늘 차중트 장안의 화제죠. 찾아가는 중동 유튜브 심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서울 경기권에서 놀다가 약간 조금 내려온 아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호서대학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찾아가는 중동 총동문의 명사 탐방 시간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72회 김대현 호서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되게 미남이시네요. 네. 뭐 제가 청년일 때는 얼굴이 더 작았는데 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얼굴이 커지더라고요. 어떤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이제 보직 맡아서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얼굴이 조망만 했거든요. 이렇게 커진 겁니다. 진짜 이렇게 이 선배님들 찾아뵐 때마다 고등학교 때 사진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그 사진을 뵐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다는 그런 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철학 박사시라고. 네. 원래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원래는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했습니다. 영문 모르고 했죠. 예. 네. 근데 뭐 4년을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네. 그런데 제가 중동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연극반을 했고 그럴 때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주최한 전국 남녀 고교 연극경연대회에서 중동고등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상 받은 작품이 용감한 사형수라고 하는 작품인데 제가 사형수 역할을 했고요. 그런 그 기억이 저를 대학원에는 연극영화과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한양대에서 하고 석사 과정에 그 논문이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에 기반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걸 좀 천천히 얘기해 주셔야 저 후배들이 자막을 찾아서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도르테 베르톨트 브레히트입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브레히트.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고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독일 연극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박사 공부는 자연스럽게 독일 가서 하게 됐고요. 독일은 연극학이 굉장히 좀 들어가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철학학부에 속해 있어서 다른 학과들은 대부분 졸업정원제라 들어가기는 편한데 졸업하기는 좀 어렵지만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는 연극학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좀 굉장히 어렵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 기회 얻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거기서 연극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극학이 큰 학문 분류에 따르면 철학에 속합니다.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학위는 철학 박사이고 세부 전공은 연극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시네요. 그렇군요. 아까 저희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제 모교인데 거기에 그 동랑연극예술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한 사형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감회가 이렇게 새롭게. 그래서 그 호서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호서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연극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던 당시 2020년 10월 22일 그러니까 2022년 당시에 저희 학교가 조금 좀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좀 비전도 많이 상실하고 마음도 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그 호서 학원에서 좀 흩어진 교수님들의 마음도 좀 모아서 학교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3년마다 있는 대학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의무를 저한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면한 문제는 그것들을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총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캐치프레이즈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잘 가르치는 대학. 정말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로 걸은 것이 제자를 섬기는 대학. 왜냐하면 저희 호서대학은 권학정신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는 또 벤처 정신입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섬기는 정신입니다. 낮추고 헌신하고 섬기는 정신입니다. 이것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 벤처 정신은 도전 정신입니다. 이거를 자전거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앞바퀴가 방향을 결정하고 뒷바퀴가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을 섬기겠다는 정신으로 방향을 잡고 벤처 정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추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제자를 섬기는 대학이고요.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학기에는 인재를 정성으로 기르는 대학.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거든요. 다음 학기에는 제가 행복한 대학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 생각입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감각적인 쾌락을 일컫는 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미덕을 추구하려는 그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이고 따라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전 정신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행복론에서 사실은 따온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25년 이상 얘기했던 거고 저도 일하다가 힘들 때 이 말로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미덕과 일치하려는 영혼의 활동이다. 미덕과 일치하려는 영혼의 활동이다.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즉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미덕을 향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 현재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미덕을 지향하는 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에 걸 캐치프레이즈는 행복한 대학입니다. 저희는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정성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행복한 대학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제가 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비전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먼저 독일에서 유학하고 유학 선배입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여학생이었고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첫사랑에 실패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저보다 먼저 3년 정도 먼저 독일 유학을 했던 선배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연애할 때 연극하는 남성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워낙 생활비를 많이 벌지도 못하고 오히려 후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연극하겠다고 하면 여성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저희 지금 결혼해서 집사람이 된 그분은 제가 연극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찬성했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났는데 쾰른은 한국 유학생이 한 1,500명 정도 88년 당시에 1,500명 정도 됐는데 남학생을 빼면 여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1,500명이니까 한
그 900명 정도가 남학생인데 그 중에 유부남 빼면 뭐 한 700명 정도가 총각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이었는데 그 700명이 전부 저희 집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저희 집 사람 자취하는 곳에 막 그 자해를 해서 도와달라고 막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었고 아침마다 초콜릿을 막 우리 집 사람 그 우편함에 꽉 채워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공을 들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든 저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지금 31년 차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위해 늘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합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무서워졌다는 거고. 지금 그 현재 모교에서는 연극반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선배님이신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 취임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총동문회가 있는데 연극반을 학생들이 감성과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좀 찾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예, 그 선배님도 총장님도 고등학교 때 연극반이셨죠. 네. 아, 그래서 유튜브는 사랑을 싣고처럼 네. 선배님과 재학 시절에 네. 연극반을 같이 하셨다는 네. 저희 총동문회 넘버 2 네. 김찬희 사무총장님이 와 계십니다. 네. 과연 서로 알아보실지. 근데 그 사진을 갖고 계신데요. 네.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빰빠라빰빰빰. 네, 어서 오십시오, 선배님.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선배님은 제 기억에 저보다 한 기수 위인 네. 71기 선배님이십니다. 아니 딱 뵈니까 어디 보니까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사진 눈매가 네. 뭐 한 40여 년 지났는데도 그대로십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즐거운 그 추억보다는 네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연극반에서 엄했던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제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바로 그 선배님이십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김대현 총장님이 오늘 유튜브 팀에서 명사 동문 탐방에 온다고 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네. 1년 후배이시지만 네. 동문회 차원에서 예의를 갖추려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보시더니 눈매가 좀 많이 뵀다고 해서 저는 의아스러웠어요. 말씀 중에 연극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연극반 그 당시에 했던 그 사진도 보여드리니까 네. 제가 그 정동환 선배님 뵀을 때도 그 용감한 사형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때 1976년, 7년쯤 되죠. 네. 그 최우수상 받아서 네. 우리가 같이 찍었던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념사진을 우리 총장님께 제가 아까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네. 고등학교 같은 동창들 반창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험한 얘기부터 나오고 네. 뭐 이름 부르기보다는 별명부터 나오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회 가서 만나면 바로 어제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처럼 네, 네. 격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우리 중동 동문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희 선배님도 정말 40여 년 만에 처음 뵀는데 그러니까요. 예, 바로 어제 헤어졌다 오늘 뵌 것처럼 반갑고 그렇습니다. 대성리 MT를 기억하시는 거니까 우리 총장님 기억력은 이거는 뭐 천부적으로도 제가 그때 우리 김찬희 선배님께서 네. 화려한 발차기를 여러 번 선보이셨고 잠깐만, 교육부 연극반에 또 뭐 하셨어요? 저요? 네. 태권도부. 저는 구석에서 숨 죽이면서 화려한 발차기를 구경했던 그 후배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좀 더 나가면 오늘 제가 중심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총장님 됐고. 아니다. 그 지금 영상에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예. 그 여학생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어느 쪽의 총장님이 누구신지. 네, 그 뒤쪽에 네네. 그 분장 지우지 않은 그 오. 네, 역할입니다.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네, 얼굴이 네. 조망만한. 예. 미남이시네. 네, 그리고 그 여동생으로 돼 있는 네. 그 친구는 네. 사실은 남학생인데 여장을 한 거고요. 에피소드로 네. 그때 우리 지도 교수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이승길 네, 선생님. 생물 선생님. 네. 우리 총장님께서 그 사형수 역할을 하시면서
담배 피는 씬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연극이다 보니 담배를 뭐 그 가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담배를 그때 못 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못 피지만 연기 지도 파트를 맡고 있어서 연기지도. 이승길 선생님한테 담배 씬을 좀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다 폈습니다. 네. 아주 능숙하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담배 씬을 잘 못해서 네. 그 대사도 기억이 나요. 네. 첫 장면입니다. 네, 네. 담배 피고 있다가 가늘게 쭉 내뿜으면서 네, 네. 대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빨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푹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형수 네. 어떠셨어요? 연기가 총장 연기. 연기는 저는 그 말이 연기 지도지 네. 그 담배 씬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연기는 그때 전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받은 거로 제가 기억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도 그래서 연기력은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 중동고등학교 연극반은 연극계에서 유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선배님들도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연극 현장에도 우리 연극하시는 동료들도 있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현재 우리 모교에 네. 연극반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연극 교육은 참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너무 입시에 치우쳐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이 입시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가 힘듭니다. 네, 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내가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는데 이럴 때 연극교육은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생한 생명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연극 과목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연극 과목을. 정서 발달, 그 다음에 인격 함양. 더구나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모바일, 휴대폰들 가지고 단절되어서 살고 있는데 네, 네. 연극은 함께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끼리의 그 관계, 유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함께 만든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것이 연극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그 유튜브, 유명한 우리 중동고등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호소하고 싶은 것은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연극 과목을 선택해 주셔서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 조금 더 내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피력해 봅니다. 유명한 교장 선생님 꼭 연극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예, 제가 언제라도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연극반, 여기 연극영화 진학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 어려운 질문. 예, 아무튼 그건 나중 일이고요. 네. 예. 현재 이 동문 선후배님들 중에 어떤 교류를 갖고 계시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연극이 저희 사회의 마이너리티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작고 그래서 연극계라고 하는 부분이 작을 수밖에 없어서 네.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동문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네, 네. 그 외에는 아무래도 추억이 가장 진한 친구들이 고3 때 친구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고3 때 같은 학교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유근관 교수. 우리 총동문회 한마디 예, 바라는 점 좀 말씀해 주시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동문회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선배님들 동문회를 참 끔찍히 생각하시고 개인들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회 일이라면 먼저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봤습니다. 네, 네. 특히 지난번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 할 때 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야 정말 중동이라고 하는 것, 중동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힘을 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사실 그 연극이라고 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 약자로서
살아남는 것에 급급해서 동문회 일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김찬인 선배님처럼 동문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선배님들께 특별히 존경심을 표하고 우리 여기 지금 촬영으로 와 계시는 후배님들도 다 우리 중동 식구들이신데 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기회가 닿으면 동문회 활동과 또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